즉사. S급에 필적하는 엠마 457은 조금 더 강력할 뿐이다. 실제로 그는 B급 소환수들을 한순간에 모두 죽였다. 방금 한티언 씨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 이는 순식간에 관중석을 소란으로 만들었다. 드디어 한 선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선배는 B학교에서 세 번째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B레벨 계약 비스트 3마리 보유. 그 사람은 반드시 지는 거예요. 무대에서 한티언 씨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B급 계약수 3마리를 직접 소환. 차원의 문에서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경기장 위를 맴돌다. 유니콘처럼 다리가 4개 달린 것. 차원의 문에서 나오는 거대 괴수. 이 4발 달린 짐승이 나오자 경기장의 바위 바닥. 그것은 실제로 얼음 결정 조각으로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밀접하게 따랐다. 거대 유니콘도 차원의 문에서 나왔어요. 한천자가 준 B급 계약수 3마리입니다. 하늘의 왕. 상서로운 빅룡수와 성스러운 빛의 유니콘. 한텐이 준 계약 짐승 3마리. 모두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하늘의 왕은 바람의 힘을 가지고 있다. 아이스 드라몬은 얼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라이트 유니콘은 빛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티언 씨가 계약 짐승 3마리를 모두 소환한 후 그는 또한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닉스 바람이 으르렁거린다. 한티언 씨의 낮은 음료수로 나는 하늘에서 거대한 참매를 보았다.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해 공중에서 이상한 각도로 급습하고 급습합니다. 무대 위에 다음 순간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천천히 형성됩니다. 순간 바람이 울부짖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볼더 경기장 전체가 휩쓸려 간 것 같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학생들, 엄청난 흡입력이 느껴지네요. 이 허리케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어. 학생들은 모두 겁에 질려 서둘러 앞자리를 꽉 잡았다. 이번 허리케인에 휩쓸려 갈까 두렵다. 무대에서 이 토네이도 허리케인은 682의 몸을 직접 들어 올려놓았습니다. 682가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허리케인의 포효를 피할 수가 없어. 다음 순간 682는 링 밖으로 휩쓸려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식성 노인 106.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 링 아래로도 휩쓸려 갔습니다. 부식성 액체를 방출할 기회를 전혀 주지 마십시오. 분명히 한티언 씨의 계약 짐승 스카이킹. 그의 허리케인 위력. 그냥 제재한 682와 타락한 노인 106. 한티언 씨가 움직이자마자 탈락하는 모습. 강력한 소환수 2마리를 잃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학생들은 즉각 환호했다. 3위 한 선배님이 맞나요? 그냥 너무 강해요. 드디어 끝났어. 무대에서 682와 106이 모두 탈락한 것을 보니 나도 차원 공간으로 돌려보냈어. 이때 한티언 씨는 멀리서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 이제 이 희극을 끝낼 시간이다. 패배를 인정해주세요. 나는 한티언 씨의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희극을 끝낼 시간이다. 끝나기 전에 성대한 폐막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야 세상을 알겠네. 에너지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무대에서 한티언 씨는 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나는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수 후배 형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힘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빗들에서 우리 31명의 멤버를 물리쳤습니다. 인정해, 넌 대단해. 하지만 이제는 순순히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찬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 나는 고개를 들고 한티언 씨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한씨, 당신은 틀렸어요. 31도 아니고. 그런데 32명이요. 내 낮은 술과 함께 의식의 바다에 남아있던 차원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진됐다.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땅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시 내 앞을 봐. 불타오르는 붉은 차원의 문이 서서히 나타났다. 보니까 또 전화하고 싶네. 관중석에 앉은 학생들은 모두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은 아직도 계속 소환하고 싶어해. 더 강한 소환수가 있나요? 그냥 죽음의 투쟁. 난 그 사람이 더 강한 소환수를 갖고 있다고 믿지 않아. 설령 있다고 해도 한 선배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토론하는 가운데 불타오르는 붉은 차원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걸 봤어. 잠시 차원의 문에서 타오르는 공기의 파동이 뿜어져 나왔다. 결투장 전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모든 학생,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원의 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생물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모두의 놀란 눈 속에 열을 발산하는 신체,
불의 남자가 차원의 문에서 나온다. 발록 457이 방금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불의 원소를 순간적으로 점화시킵니다. 그의 주변 수십 미터 공간. 순간 발굽이 타오르는 불길을 터뜨렸다. 갑자기 경기장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공간마저 불타서 흐려져. 발로그 457의 등장으로 관중석에 앉은 학생 전원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경기장을 바라보았다. 알고 보니 S급 소환수였다. C레벨 소환사가 S레벨 소환수를 소환합니다. 이거 농담이야? 관중석 상단 임페리얼 칼리지의 교장 4명이 모두 충격에 빠졌다. 내 눈은 거의 머리에서 튀어나올 뻔했다. 정말 S급.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믿네? 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무대에서 한 티언씨가 벨로그 457을 본 후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S급이 도대체 뭐야? 농담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아직도 이걸 가지고 놀고 있는 거지? 투쟁의식은 이미 근육기억으로 단련되어 있다. 아니면 한 티언씨가 즉시 반격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경기에 관심이 없다. 즉시 B급 계약수 3마리를 주문하라.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왕 허리케인이 포효한다. 얼음에 얼어붙은 아이스 드래곤 짐승. 신성한 빛 유니콘 빛나는 보호. 한 티언씨의 낮은 음료수로. 한 티언씨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명령부터 소환수 스킬 해방까지. 고작 3에서 4초. 멀리서 온 나. 발로그 457 소환 후 의식의 바다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의식의 바다에 에너지가 가득할 때 발로그 457을 소환했어요. 아마 2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 최대 15초 동안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지체할 수 없지? 벨로그 457에게 직접 명령하여 궁극기를 발사하세요. 어서. 모든 것을 태우는 불꽃이 이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명령을 듣다. 발록 457이 공중에 떠서 궁극기를 직접 발동합니다. 주변의 모든 화재 요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발로그 457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불타올랐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불태워라. 입에서 나오는 발록 457.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언어. 주위 수십 미터의 공간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방금 한탱이 준 상서로운 얼음용 짐승. 풀어놓은 얼음은 순식간에 녹았다. 들판에 거센 바람이 타오르는 불꽃에 닿은 순간 모두 불탔다. 발록 457의 불꽃은 바람의 힘마저 태워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다시 한번 불길을 부채질하며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잠시만요. 경기장 위의 불바다는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온 세상이 불바다로 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기온이 수십 도나 올라. 지금 이 순간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 그냥 내가 이 불바다 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몸에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다시 스탠드에서 경기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 티언씨의 성스러운 빛 유니콘이 시전하는 빛의 방패. 순간 증발로 점화된다. 그냥 종이 같아. 그런 다음 한 티언씨는 계약을 맺은 3마리의 짐승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공기에 휘젓는 파도에 의해 무대에서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한 티언씨가 탈락한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다리와 발이 무너졌고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후 발로그 457도 다시 차원 공간으로 이동했다. 경기장 전체를 활활 타오르던 불꽃은 점차 사라졌다. 바위 경기장은 점차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관중석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멍하니 자리에 앉았다. 텅 빈 경기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B학교 B급 선배도 포함. 이렇게 1분이 지났다. 그들은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러다 굉음이 터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S급 소환수다. 결투장 전체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절한 나를 모두가 무심코 쳐다봤다. 이 순간 모두가 놀랐다. 린 묘그즈요, 로 호안자이오 및 장 시펀만 해당됩니다. 그들 중 일부의 상황은 약간 더 좋습니다. 소환사 토너먼트에서 나는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다. 린 묘그즈요가 반응했을 때 내가 링 위에서 기절한 걸 발견했어. 곧바로 링으로 달려갔다. 기숙사로 데려가서 쉬게 해주세요. 드디어 도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B학교 선배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S급 소환수에게 패한 소환사.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관중석 상단. 임페리얼 칼리지의 내 교장. 이 순간 나도 씁쓸하게 웃고 있다. 청민 형제. 우리는 당신의 좋은 포도주 한 병을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리소스 배치를 추가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내를 잃었고 군대도 잃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들 중 4명은 속으로는 똑같이 행복했어요. 그들의 용국은 이런 재능 있는 소환사를 배출했다. 이것이 용왕국의 행운이다. 황실수도 린 가문. 나는 빗들에서 32명을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곧 에마어, 우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린 씨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기 시작했다. 내 선택은 과연 옳았다. 이때 기숙사에서 린 묘구지우가 나를 기숙사로 데려간 후 그리고 날 다시 침대에 눕혀줬어. 의식 없는 나를 봐. 린 묘구지우가 내 이마를 만졌습니다. 온도가 정상임을 확인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소환사 토너먼트에서 나는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다만 의식의 바다의 차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혼수 상태. 지금 상황은 예전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린 더그지오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둥샹타운. 루보의 오른쪽 눈꺼풀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항상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는 콩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큰 구멍에 대해 언급했는데 나는 루보가 다시 큰 구덩이를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쿵샹은 한숨을 쉬었다. 큰 구멍이 메워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냥 큰 구멍일 뿐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어. 게다가 군부대 가서 말해도 사람들도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루보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당지앙 타운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매우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40마일 떨어진 당지앙 타운의 땅은 갑자기 심한 떨림이 발생함. 저 거대한 움푹 들어간 곳이 또 나타나네. 직후 거대한 4발 달린 구멍에서 거대한 짐승이 나타났다. 업데이트됨. 비정상적 전쟁의 신 43화가 드디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방금 다가오는 짐승의 조류에 맞서다 당장 타운의 챙텐 클랜의 많은 구성원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수백 명. 조챙텐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적색 경보는 사악한 짐승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제소의 수 대위가 전투에 나섰습니다. 둥샹훈련 캠프의 아이들도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뒤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둥샹 출신이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 2년 둥샹 주민들로부터 각종 보호비를 징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호비용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돼. 그 사람 남자야. 날 따라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이 말을 들은 청천강의 멤버들은 모두 일제히 소리쳤다. 경비병 둥샹. 이 순간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일단 남자가 되어야 해. 제국 법원. 리 씨는 오늘의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비서가 직접 사무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리 씨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산허구 비상전력. 둥샹진에서는 수만 마리의 짐승이 발견되었습니다. 리더는 여전히 S급 흉포한 짐승이다. 소식을 들었다. 리 씨는 즉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벽이 없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S급 사나운 짐승. 벽 반대편에는 전혀 위협이 없습니다. 벽이 부서진 게 아니라 둥샹 정동쪽에서 갑자기 사나운 짐승들의 무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산허구 제2공구 전체. 군인들은 이미 방어선을 구축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은 군부대에 계시지 않아요. 아마 그들은 이 짐승들의 파도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근처의 두 군사지구가 강화를 위해 넘어갔습니다. 최소 40분. 그때에는 둥샹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리 씨는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지역 전투준 비호원 전원 파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둥샹을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둥샹 정동쪽 8km 황무지에서 수만 마리의 짐승의 파도가 휩쓸었다. 땅은 점점 더 격렬하게 진동한다. 소환 시작. 위안정산. 유엔 쟁센. 육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1500명 이상의 군인이 소환되었습니다. 모두가 계약한 짐승을 모두 소환했습니다.
F급 계약수라 해도 군단장 위안정산, 유엔 쟁센. 그는 또한 A급 계약 짐승 2마리를 소환했습니다. 부국장 치엔 미아우와 A급 소환수들. 빠르게 선두살롱을 포위하세요. 시간. 수천 마리의 소환수와 수만 마리의 흉포한 야수들이 함께 싸운다. 수많은 소환수들과 흉포한 짐승들의 포효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사나운 짐승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전투라인이 너무 길어요. 많은 지역 짐승들이 방어선을 뚫고 바로 앞에 둥샹 마을로 향했다. 3km 뒤에 훈련 캠프에 참가한 후 샤오청과 학생들, 그리고 수 대생 10여 명. 곧 우리는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한 사나운 짐승과 마주쳤습니다. 이 반쯤 자란 아이들. 정말 이 사나운 짐승들을 보면 다리마저 떨리는데. 하지만 그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계약된 짐승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한동안 이 황무지는 사나운 짐승들의 포효도 울려 퍼졌다. 곧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어요. 2차 방어선을 우회하고 둥샹 마을로 달려갔다. 조챙태는 수백 명의 챙텐강 회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칼과 총과 몽둥이를 들고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최하위 레벨인 F급 짐승들과 마주하더라도. 그것도 사마귀가 차를 막고 있는 거죠. 한동안 챙텐강의 멤버들은 잇따라 넘어져. 그러나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동물성을 완전히 끌어냈다. 그들은 칼, 총, 몽둥이로 무장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 사나운 짐승들을 향해 달려갔다. 반대편, 로보는 트럭 한 대분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당지항 타운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로보와 콩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둥샹 마을에 사악한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은 남자들. 사나운 짐승과 맞서서 거침없이 달려가라. 여성과 어린이에게 탈출할 시간을 주세요. 30분 후 위안정산, 유엔 쟁센, 육군 사령관은 마침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피 웅덩이에 빠졌다. 이때 산허구 제2군군은 군인 1,500명 이상, 연대 사령관 유엔 쟁센을 포함하여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과 피를 사용한다. 30분 동안 짐승의 조수를 막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든 짐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 S급 샤론몬도 죽지 않았습니다. 3km 뒤에 2차 방어선이 무너졌다. 훈련소의 모든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직원도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여기에 머물렀다. 둥샹 마을에도 시체가 널려있다. 조챙태는 챙텐강 멤버를 이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다 죽었어. 남은 짐승들은 여전히 마을에 상점을 차리고 있습니다. 남은 만 마리의 사나운 짐승들. S급 샤론몬의 지휘 아래 곧 마을로 짓밟힐 것이다. 그 미용실 짐승이 둥샹 마을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났다. 거대한 로크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왔다. 난 로크새만 봤어. 그 위에는 40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뒤에서 둥샹 마을의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얼굴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이 순간 그는 바다의 위대함을 알았다. 차원 에너지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어. 앞부분만 보세요.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한 차원의 문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발이 차원의 문에서 천천히 나왔다. 그 다음엔 로크버드를 탄 남자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구의 악이 세상을 파괴한다. 그 남자의 술잔으로 내가 본 건 차원의 문에서 나오는 거대한 발바닥뿐이었어.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발이 넘어지는 순간 온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땅이 순식간에 100m 너비의 거대한 틈으로 열렸습니다. 이 거대한 균열은 앞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새로운 균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만 마리의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드는 그것의 대부분은 거대한 균열에 직접 떨어졌습니다. 지하 심연에 빠졌다. 다음 초 나는 땅이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지하 균열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되는 모습.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세상을 파괴하는 이 마그마가 하늘로 솟아오른다. 마그마로 이루어진 수백 미터의 불기둥이 갑자기 형성되었습니다. 이 타오르는 불꽃과 마그마가 저 사나운 짐승들에게 달라붙는다. 2급 짐승이든 A급 짐승이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연기로 변해버렸어. 정면의 거대 S급 샤론몬 또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마그마의 일부에 직접 녹아 딱 10초만 내 앞에는 수천 마리의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그 S급 샤론몬도 포함해서 모두 회색 연기로 변했어요.
지구는 갈라지고 마그마는 지상의 연옥처럼 맹렬히 분출하고 있다. 이 사나운 짐승들을 파괴한 후 그 거대한 발은 천천히 차원 공간으로 물러났다. 차원의 문이 닫힐 때 몇십 초만이라도 방금 용암이 터져나온 땅 이미 원래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수만 마리의 사나운 짐승들 뿐이다. 모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몇 마리 더 날아갔어. 소환된 짐승은 둥샹 마을 위로 날아갔다. 날아다니는 소환수로부터 군관의 수많은 병사들이 뛰어내렸다. 군인들이 뛰어내린 후 둥샹 타운에 남아있는 사나운 짐승들을 빠르게 소탕하세요. 단 몇 분 만에 둥샹진에 남아있던 사나운 짐승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청소 후 방금 장군이 그 사람에게 왔습니다. 머리에 보고 마을에 남아있는 사나운 짐승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시해주세요. 그냥 여기 있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청소하는 것을 도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국의 수도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자 거대한 로크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오후 8시 황도 재판소 내부 장 비서가 리 씨의 사무실에 왔습니다. 리 씨는 장 비서가 오는 것을 보자 즉시 일어섰다. 동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참았나요? 장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눈이 붉어지고 부어올랐다.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지하세요. 유지하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지양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총 약 2만 7천 명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리 씨는 이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은 동샹족 반드시 올바르게 배치하세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때 리 씨가 다시 물었다. 공격의 구체적인 원인이 조사되었습니까? 장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에 따르면 당지항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들은 모두 이 깊은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깊은 구덩이는 그 S급 샤론몬이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성벽 밖에서 50km 떨어진 곳을 파다 지하벽을 통과함 동샹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땅에서 파낸 리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나운 짐승들이 어떻게 똑똑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리 씨가 다시 주문했어요. 외곽 지역에 주둔하는 모든 군사 캠프에 통보. 밤낮으로 순찰을 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둥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나를 위해 차를 준비해주세요. 나는 이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홀리시티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날 둥샹 타운. 밤낮으로 청소를 한 후 드디어 전장이 정리되었습니다. 동시에 큰 구멍도 메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중재법원은 또 다른 소식을 받았습니다. 용왕국, 방자왕국, 일본 왕국의 이웃나라 도시를 습격하는 짐승들의 사건도 있었다. 리더도 S급 흉포한 짐승이다. 이 사나운 짐승들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터널을 팠습니다. 아무런 주의와 예방조치도 없이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주변의 여러 마을도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실은 드래곤 왕국의 손실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제 동맹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 판결법원은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거룩한 도시로 이동. 임페리얼 칼리지. 사흘 밤낮 혼수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깨어났어요. 린 며그지오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났다. 그 사람은 내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급히 일어섰다. 후배야, 일어나라. 기분이 어때? 나는 린 며그지오에게 미소를 지었다. 기분이 괜찮아요.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잠을 잤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직 3박 3일이네요. 린 며그지오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별로 놀라지 않았어. 그때 발로그 457을 소환한 후 큰 움직임을 직접 사용. 차원 에너지가 단번에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혼수 상태는 정상이다.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 후 의식의 바다에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때 린 며그지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후배야, 할 말이 있어. 하지만 흥분하지 마세요. 바로 그저께 당신의 고향인 둥샹, 당지양에는 짐승의 조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웃어봐. 언니, 나한테 장난 좀 그만 쳐주세요. 우리는 벽 안에 있다. 어떻게 짐승의 조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린 며그지오는 즉시 지역 짐승으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당지항에 대한 기습 공격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세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찾으러 갔다. 그런 다음 샤키어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와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순간 머리가 윙윙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늘이 무너진 듯. 이때 린 며구지요는 즉시 저를 지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직 둥샹에 친척이 있는 걸 알아요. 둥샹의 여성과 어린이 대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번에 둥샹이 맹수를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벽 안에 있다. 어떻게 대규모의 짐승 조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린 며구지요도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루보가 언급한 구덩이 아닌가요? 그 전화를 생각하면 마음속으로는 몹시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짐승들이 실제로 터널을 파낼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지하 100km 이상을 파다. 영토 깊숙이 직접 침투.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은 샤키어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난 나갈 거야. 샤키어에 대해 알아보세요. 바로 그때 임피리의 칼리지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동급생 수시센의 기숙사입니까? 2명의 소녀가 대학 밖으로 와서 당신의 친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재빨리 문을 열러 다가갔습니다. 샤키어가 나를 본 후 갑자기 눈이 빨개졌다. 그는 재빨리 내 품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팔에 안겨있는 샤키어를 바라보며 드디어 마음속 걱정이 사라졌어요. 다행스럽게도 샤키어는 괜찮아요. 나는 재빨리 샤키어와 첸11을 기숙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 다음 샤키어가 나에게 짐승 조류의 전체 과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루보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군대에 말하면 둥샹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샤키어는 빠르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분간은 둥샹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시와 저는 어디에 머무를 예정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 기숙사 옆에 빈 기숙사가 있어. 나는 그 대학의 선생님들과 함께 신청할 것이다. 케이어와 다른 사람들이 대학에 살도록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오후에는 기숙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대학의 선생님에게 말했다. 경영대학 기숙사 그 선생님. 나는 말 한마디 없이 동의했다. 그래서 샤키어와 첸11는 내 옆에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내가 잠에서 깬 것을 알고 학장 파우성밍은 그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하기 위해 특별히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존경받는 학장을 만나보세요. 나는 얼른 정중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딘 선생님. 파우 학장은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우선 몸부터 관리했어요.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이번에 도전에서 승리해서 보상을 꺼냈어요. 내기에서 패한 학장 4명의 보상과 함께 당연히 나는 이러한 보상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챌린지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 이러한 재배 자원을 위한 것입니다. 학원에서 지급한 자원을 받은 후 이 모든 자원을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이 야객만으로도 나는 반년 이상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날 갑자기 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오셨어요. 너랑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 업데이트됨. 비정상적 전쟁의 신 44화가 드디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방금 챌린지에서 보상을 받은 후 다음날 갑자기 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오셨어요. 너랑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빨리 물었다. 선생님, 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둥샹 사건 이후 이웃 나라의 일본과 방자, 뱅지, 나라, 사나운 짐승들이 도시를 공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각국 정상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의 심의를 거쳐 마침내 사냥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중재법원은 모든 국가의 젊은 인재들이 젊고 재능 있는 비급 소환사들, 각 국가는 10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합니다. 성벽 밖으로 나가서 사나운 짐승들을 사냥하세요. 첫 번째는 주변의 벽을 자주 괴롭히는 사나운 짐승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 밖에 흉포한 짐승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대한 흉악한 짐승의 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그런 다음 모든 국가의 팀이 함께 경쟁합니다. 누가 더 사나운 짐승을 죽였는지 확인하세요. 기한은 4개월이다.
게임이 끝나면 중재법원에서 순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첸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사냥팀에 합류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말을 듣고 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계획한 거야. 수렵대군에서 5명을 뽑아주세요. 이제 임피리얼 칼리지에서 5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법원에 추천했어요. 비록 이 사냥팀은 입장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레벨 B 소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판소도 당신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도 이 사냥팀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담 밖으로 가서 연습해라. 첸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 벽 밖은 어떤가요? 솔직히 나도 꼭 가보고 싶다. 게다가 많은 양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이 사냥팀은 언제 출발할까요? 열흘 후. 천 씨가 대답했다. 나는 시간을 재어보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럼 나는 사냥팀에 합류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게임은 총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대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2달이 걸릴 것입니다. 국가 간 팀 교류 대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드래건 컨트리의 주최자가 될 차례입니다. 각 나라에서 팀을 보내겠습니다. 교환 및 학습을 위해 임페리얼 칼리지로 오세요. 그럼 잘 행동해. 선생님도 내가 다시 우리 용왕국을 대표할 수 있기를 바라셔. 다른 나라들에게 큰 소리로 뺨을 때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오 후첸을 내보내다. 샤키러와 첸 11도 내 방에 왔습니다. 열흘 뒤에 바로 넣었어요. 나는 샤키어에게 사냥팀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샤키어는 마음속으로 매우 꺼려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곳에 갈 때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쉔가족 쉔쉔행은 여러 나라에서 사냥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원도 빨리 찾았어요. 자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쉔쉔갱이 긍정적인 이유. 군대에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유는 군대를 대신해 사냥단에 합류하고 싶어한다. 드래곤 왕국 사냥단의 대장으로. 구윤의 경우 그녀는 드래곤 왕국의 최연소 군단 사령관입니다. 그녀는 드래곤 왕국에서 가장 어린 재능을 지닌 여성 소환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군대의 병사들의 여신. 그녀는 또한 쉔쉔행의 비밀 사랑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올해 나이 28살. 그는 이미 A급 소환사의 정점이다. 나의 여신이 사냥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쉔쉔행은 자연스럽게 여신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녀 뒤에서 가장 확고한 추격자가 되어라. 이튿날 그의 강력한 추천으로 쉔쉔행은 드디어 사냥팀에 합류할 자리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쉔쉔행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냥팀에서도 임페리얼 칼리지 대표로 참여하겠습니다. 쉔쉔행은 이에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 힘으로 자리 잡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네요. 곧 사냥팀을 구성하기 위해 출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때 임페리얼 칼리지 정문방 딘 쿠이가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마일 길이의 성벽에는 9개의 문이 있다. 각 패스는 각 국가의 군대가 보호합니다. 고개 사이의 거리는 유 군대에 의해 수비되었습니다. 드래곤 왕국은 첫 번째 통로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사냥팀 학원과 군이 각각 5명을 선발한다. 그럼 만나기 위해 첫 번째 패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지키는 세 번째 고개에 출전하러 갔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홈 게이트에서의 경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을 죽이는 사람이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냥팀 5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후보자 중 3명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쉔쉔갱입니다. 두 번째는 한티언스입니다. 세 번째는 조치입니다. 그의 계약 짐승은 나무 악마와 신을 녹이는 개구리입니다. 나는 마지막 리아우 테난을 모른다. 5가지 모두 보기. 추위학장은 즉시 날아다니는 소환수를 소환했습니다. 어서 꼬마들아. 패스까지 데려다 줄게. 곧 5시간쯤 지나면 추위학장은 우리 5명을 데리고 첫 번째 패스로 날아갔습니다. 딘 쿠이가 저 5명을 내려놓은 후 임무를 마친 그는 즉시 임페리얼 칼리지로 달려갔습니다. 100m 높이의 우뚝 솟은 벽을 처음 봤습니다.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충격
전작진격의 거인의 세계와 비슷하네요. 이 벽이 대부분의 사나운 짐승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5명이 고개로 인도됐다. 이곳에 주둔한 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장 꼭대기에 있는 시상대. 서 있는 여자. 드래곤 왕국의 군대 특유의 슬림핏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고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하며 그녀의 피부는 하얗습니다. 이것은 쉔쉔행이 반한 여신입니다. 구윤을 만난 후 쉔쉔행은 어쩔 수 없이 침을 한 입 삼켰습니다. 표정이 긴장됐다. 감히 그녀 앞에서 구윤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라. 이때 구윤은 우리가 오는 것을 보았다. 훈련 플랫폼을 걸어 내려가서 나와 5명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초입특별행정구 사령관 구윤입니다. 그는 이 사냥팀의 리더이기도 하다. 구선장이라고 불러도 돼요? 구사령관이라고 불러도 돼요? 말을 마친 구윤은 옆에 있는 4사람을 가리켰다. 이들 4명 역시 특별행정구 하사다. 그도 이 사냥팀의 일원이다. 처음 만날 때는 서로에 대해 먼저 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옆에 있던 4사람은 차례로 서로를 소개했다. 내 이름은 특구 비급 소환사 이비앙 대장입니다. 내 이름은 후케이트 선장. 비급 소환사. 내 이름은 비급 소환사 로숑 대장이다. 내 이름은 비급 소환사 이성취 선장입니다. 리 피영 등이 소개된 후 우리 5명이 서로 소개도 했고 드디어 내 소개 차례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수시센이고 올해 20살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C급 소환사. 이 말이 나오자마자 상사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냥팀의 멤버들은 가장 낮은 레벨은 B레벨 소환사입니다. 왜 C급 소환사가 몰래 들어와 있는 걸까요? 구윤은 내가 C급 소환사라는 말을 듣고 그도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냥팀의 구성원은 모두 판결 법원에서 정리합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윤에 대한 첫인상은 친척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졌으니 그럼 돌아가서 준비하세요.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예요. 경쟁하려면 3번째 게이트로 이동하세요. 구윤의 명령에 따라 리피앙과 다른 사람들은 나 5명을 데리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벽에 들어간 후 리피앙과 다른 4명은 쉔쉔갱을 데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중 나머지 4명은 그들은 리피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쉬기 위해 내 방으로 돌아갔다. 술을 마시면서 리피앙과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당신의 팀원은 어떻게 되나요? 왜 C급 소환사가 우리 사냥팀에 몰래 들어왔나? 이 사람은 배경이 있나요? 내 정체성을 위해 리페이양, 리피영 등은 군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윤도 몰라. 리피앙과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쉔쉔갱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내 신분인 쉔쉔행은 더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내 힘에 관해서는 쉔쉔갱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쉔쉔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모두가 시간에 맞춰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구윤은 자신의 비행 소환수를 소환했다. 9명을 3번째 패스까지 운반. 구윤의 날아다니는 소환수는 매우 빠르다. 200km 이상 떨어진 곳. 곧 우리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3번째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상륙 후 일본군도 이곳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일본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그는 그저 계급이 낮은 평범한 군인일 뿐이다. 익히 작은 군인. 구윤 등을 본 후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인사. 그는 구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했다. 당신은 드래곤 왕국의 사냥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보이지 않나요? 구윤이 다시 물었다. 익히 작은 일본군을 보니? 그는 구윤의 수사적 질문을 무시했다. 당신은 드래곤 왕국의 사냥팀이니까.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숙소까지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하고 키 작은 일본군은 돌아서서 떠났다. 이것을 보고 우리 10명 모두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약간의 육체적. 너무 무례해요. 하지만 이건 남의 영역이다. 구윤도 차가운 얼굴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익히 작은 일본군. 구윤 등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 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여기가 당신이 사는 곳이에요. 1인 1실. 내일부터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사냥할 때마다 돌아오는 사나운 짐승. 우리는 또한 계산할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매일 식사는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군과도 식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뒤돌아서 나갔다. 그들은 리페이 양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벽을 쳤습니다. 일본의 계알. 법원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팀원은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본인들은 다툼 침대는 우리 1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개자식들아. 나는 그들의 연대 사령관을 찾으러 갈 것이다. 리 피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기 위해 국군 최고위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구윤이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용왕국군 사령관의 군사거리이기도 하다. 일본에 온 군대. 적어도 군단 사령관이 그들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그들을 받기 위해 일반 병사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 난쟁이들과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 곳만 있으면 돼요. 구윤은 즉시 리 피행을 제지했습니다. 꼬마 일본군이 아직도 이렇구나. 찾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방을 선택한 후 저를 따라 내려가세요. 저기서 회의하자. 셴셴갱과 다른 사람들도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구윤의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객실을 선택한 후 9명의 사람들이 열린 공간에 왔습니다. 구윤이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벽 밖으로 나가서 사나운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짐승을 죽인 후 몸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야 해요. 사냥에서 돌아온 후 일본군은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를 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레벨 이하의 야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B급 짐승입니다. A급 짐승을 만나면 모두가 최선을 다해 포위하고 제압하고 사냥해야 한다. A급 사나운 짐승 때문에 B급 흉포한 짐승 100마리에 해당한다. 우리에게 이 4개월이 있다면 A급 사나운 짐승 7, 8마리를 사냥할 수 있다. 우승 자리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구윤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갑자기 큰 소리로 물어봤어. S급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구윤이 나를 쳐다보았다. S급 야수를 사냥하세요? A급 흉포한 짐승 100마리와 맞먹는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지만 정말로 S급 사나운 짐승을 만난다면 우리는 도망쳐야만 해. 그러니 그런 비현실적인 꿈은 꾸지 마세요. 잠시 멈칫한 뒤 구윤이 말을 이었다. 내일 우리는 사나운 짐승 사냥을 시작합니다. 사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10명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더 나은 협력을 위해 너희 5명은 임페리얼 칼리지의 학생이다. 그냥 첫 번째 그룹이 되세요. 구윤 여신이 자신의 이름을 읽는 것을 들음 셴셴갱은 분명히 약간 흥분했습니다. 그는 문제없다고 재빠르게 대답했다. 한티언 씨와 다른 사람들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너희 5. 팀 내 직책을 자유롭게 할다. 이것을 들어라. 한티언 씨 등도 자유롭게 직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티언 씨가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나아갈게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자리를 잡는 책임을 맡겠습니다. 셴셴갱도 말했다. 한티언 씨에는 B급 소환수 3마리가 있습니다. 바람의 힘을 조종하는 자, 얼음의 원소를 조종할 수 있는 자, 가벼운 원소를 제어할 수 있는 것. 전투 능력은 B급. 강력한 그룹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포워드로서의 그의 위치는 딱 맞습니다. 천상강의 경우 그의 어스드레이머는 주변의 땅 요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 공중에서 천둥날개 장어의 제압과 화력이 결합되어 한티언 씨를 돕는 것은 획기적인 위치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럼 제가 수비수를 맡겠습니다. 리아오 테난도 자신의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제가 로밍 지원을 담당하겠습니다. 조치도 즉시 말했습니다. 조치의 드라이어드와 신개구리 해결. 로밍 지원 위치에 매우 적합. 그의 나무 악마는 전체 장면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원 및 구조 가능. 4명이 각자의 자리를 선택한 후 셴셴갱이 다시 표현했습니다. 선장의 자리를 처남에게 맡기자. 모두가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되겠죠? 한티언 씨와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전 이후 코트야드S에서 혼자서 30명 이상을 클리어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튿날 구윤의 조직 아래 몇 사람이 모인 뒤 벽 밖에서 걷기 시작해. 성벽 밖은 울창한 숲. 하지만 가장 사나운 짐승들은
성벽 바깥 20km 떨어진 숲속. 20km 이내이기 때문에 모두 군이 순찰하는 지역이다. 사나운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청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은 사나운 짐승을 사냥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으로 최소 20km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멀리 가서 사나운 짐승을 사냥하세요. 20km 깊이의 숲속으로 들어간 후 구유는 셴셴행과 우리 5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헤어지자. 너희들은 왼쪽으로 가서 더 깊이 들어가라. 오른쪽으로 가자. 어떤 위험에 직면하고 있나요? 지금 라디오로 연락주세요. 페인트볼 신호를 보내서 위치를 알려주세요. 당장 그쪽으로 달려갈게. 여신의 지시를 받아 돌봐라. 셴셴갱은 동의하며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서 만나자. 너무 늦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마세요. 범위는 8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두 팀은 각자의 행동을 시작했다.